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국 선양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건을 입수한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도 곧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하경 의원이 오늘 오전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당 역사를 보면 실제 집권 경험도 있고 제1야당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라져간 정당들이 있다며 민주당 사멸 가능성을 제기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국 선양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건을 입수한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도 곧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증거 위조와 관련해 영사관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직접 입수한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도 곧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인철 영사는 선양 총영사관에 파견 나간 국정원 직원으로 위조 의혹이 제기된 중국 공문 3건을 확보하는 데 모두 관여했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만 머물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식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이번 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우성 씨 측은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 입장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시점에서는 법원이 문제의 3건의 문서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단계에서 검사는 적어도 국정원 직원과 함께 수사하거나 그 이후 단계인 검사만에 의한 수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검사에 의한 공소 유지 단계가 있습니다. 즉 전체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검사가 관여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3개의 문건은 모두 다 2개의 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2개의 버전이 생긴 게 아니라 변호인 측에 의한 강력한 반대 증거가 제출돼서 그래서 원래 제출된 첫 번째의 문건들이 위조 혹은 조작 혹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법정에서의 논쟁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문서들입니다. 3건의 문서들은 따라서 적어도 여기에 관여했던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이 문건이 이상야릇하다. 이 문건이 더 나아가서는 날조됐다라는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만들어준 대로 믿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얘기하는 우리나라 국정원법이 얘기하는 검사에 의한 최종적인 수사 단계와 검사에 의한 공소유지 단계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법을 어긴 겁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하경 의원이 오늘 오전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두 의원은 우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8일까지 특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노숙과 단식을 계속할 방침이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농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하경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입을 다물고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에 의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범정부적인 대선 개입에 대한 연계성 및 배후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흔한 감사원 감사 한번 거론된 바 없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은 대박, 경제혁신 3개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외면한 통일과 경제의 수혜자는 결코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이란 책에 재명명덕하며 재신민하며 재지어지산이라 했습니다. 밝은 덕을 밝히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참 가장 큰 어두움은 통일도 경제도 아닌 불법 선거로 심각하게 훼손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할 밝음이며 지극한 선입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여당은 공약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란 동문서답을 내놨다며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은 최근 들어 공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새누리당,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새정치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시는 대로 제가 제시한 공약을 여야가 모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기초단체 선거의 폐해와 정치인의 특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사조직이 되다시피 했고 공천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기득권이 되어 수많은 물의를 빚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정당 공천 유지 수순을 밟고 있고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당도 독자적 공천 포기는 하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당 역사를 보면 실제 집권 경험도 있고 제1야당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라져간 정당들이 있다며 민주당 사멸 가능성을 제기한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윤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은 민주당의 심각한 지지율 추락과 관련해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민주당이 현재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제 소멸해간 정당들의 뒤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하게 위기라고 해서 몇 가지 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윤철 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또 이렇게 사라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정당의 역사, 해외 정당의 역사를 좀 이렇게 보면 실제 이제 집권 경험도 있고 제1야당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라져간 정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의 자유당이라든지 일본의 사회당 같은 정당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당들의 그 사례를 볼 때 민주당도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면 실제 그런 소멸해간 정당들의 뒤를 밟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위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 수도요금 인상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호언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결국 정부에 대해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가 민주당 박수현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사가 사업구조 조정, 자산 매각, 원가 절감 등의 자구 노력으로 수자원 공사가 오는 2017년까지 줄일 수 있는 부채 규모는 1조 428억 원에 불과해 13조 9,985억 원에 이르는 공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자원 공사 부채는 7조 9천억 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비와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아라뱃길 사업비가 주범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대놓고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근로복지공단 등 신임 공공기관장은 새누리당 출신 또는 대선 공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오늘자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4명 중 3명이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낙하산 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등을 비롯해서 이번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명단을 보고 있으니 새누리당 동창의 명단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마치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철밥통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리던 정부가 정작 자기 식구들 평생 먹고 살 철밥통 중에 철밥통을 만드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4명 중 3명이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낙하산 인사였다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거기다 비리 연루 의혹을 여전히 안고 있거나 이력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친박 보은성 인사가 명백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말던지 의지를 보이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부 들어 정상화에 대한 개념이 헷갈릴 정도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단이 오늘 개별 상봉을 시작으로 이틀째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금강산 호텔 숙소에서 열린 개별 상봉은 가족별로 비공개로 진행돼 이산가족들은 2시간 동안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6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과 남측 가족 357명은 오늘 개별 상봉에 이어 낮에 공동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4시 이산가족 면회소 단체 상봉 등 3차례에 걸쳐 2시간씩 모두 6시간을 만납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9시 금강산 호텔에서 1시간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감합니다. 남측 이산 가족들은 내일 오후 1시쯤 금강산을 출발해 오후 4시 30분쯤 속초로 돌아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다음 달 6일까지,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4월 18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2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00명 정도 늘었고, 독수리 훈련에는 매년 미군 10,000여 명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7,50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한국군은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와 재해재난 등 대민 지원에 일부 병력이 투입돼 훈련 참여 병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지만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5.4도, 현재 습도는 46%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